4월 첫째 주에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단이 부산에 방문하지요.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이 부산의 장점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현지 실사 앞두고 부산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요.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덕신공항 건설 공법 그리고 동백점까지 부산시의 현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성건 부산시 경제부시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성근입니다. 계속 뉴스가 뭐 쉴 새 없이 네. 후속 뉴스가 나오니까요. 그렇죠. 예,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예. 일단 국토부에서 예. 이제 매립식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네. 구체적으로 이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예, 예. 중간 보고회에서. 이제 국토부가 이렇게 천명하는 거는 이제 처음이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그 지금까지 이제 매립식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해상공항으로 만들었다가 1년을 좀 지난하게 이렇게 그 절차를 거쳤단 말이죠. 네. 부산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산시는 한마디로 어제 박형준 시장께서도 바로 국토부의 중간 보고 결과를 듣고 네네. 바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상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원래 지금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는 그 공항 자체로서의 문제가 아니고 2030 우리 부산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네네. 해외 관람객들이 들어올 때 그 관문공항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2030년 이전에 개항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BI 국제 박람회 기구에서 엑스포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예, 예. 낮은 점수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 면에 있어서 2030년 이전에 개항이 가능하다는 걸 정부의 의지로서 보여줘야 하는데 어제 국토부의 발표가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고 애초에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자고 했을 때 몇 년 전이 되겠습니다. 네네. 부산시 안은 육지부와 해상부가 같이 거치된 형태의 안을 제안을 했었는데 지난 정부 때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해서 네네. 100% 해상공으로 바뀌어버렸던 겁니다. 네네. 그게 이제 원점으로 회귀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 이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 한 2년 넘게 시간이 허비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라 했는데 그걸 너무 이제 짧게 단축, 거의 반 정도로 단축시킨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공사 진행할 때 이게 안전한지 네. 이게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그 공사 비용 같은 경우에도 뭐 늘어나거나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고. 근데 그 안전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두 가지 측면인데 공사 기간이 단축하는 거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방향으로 단축이 됩니다. 일단은 예, 예. 행정적인 절차를 최대한 단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기본 계획을 용역 중인데 이게 8월에 만료하고 그다음에 12월이 되면 기본 계획에 대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거기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바다에 매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손실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보상 절차를 보상 절차가 있게 되는데 네네. 과거의 기존 방식으로 하면 이게 지금 기본 계획 끝나고 실시 설계 끝나고 난 다음에 보상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지금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 계획 고시가 되고 난 다음부터 바로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보상 기간 하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단축이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공법상으로 봤을 때도 오늘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 육지부에 국소봉을 절취를 하고 발파를 하는 공정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해상부의 연약 지반을 메우고 또 그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호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방파제 같은 거. 네. 이런 공정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네네. 실제로 매립하는 공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과거의 방식으로 보면 이런 공구가 나누어져서 따로따로 그러니까 저 발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네네. 이걸 일괄적 통합 발주를 다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음. 그렇게 되면 공구가 달라지게 되고 거기에서 주체가 다름으로 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고 공사의 지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걸 단축을 시켜주기 때문에 공기가 단축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는 공기의 단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 예. 그리고 설계를 하는 회사와 시공을 하는 회사를 분리해서 발주했던 과거의 기존 방식을 통합해가지고 턴키로 발주를 하겠다는 네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분리되는 방식에서 시간이 늘어나는 것들을 방지하는 측면 네네. 이렇게 봤을 때 행정적인 절차의 단축과 공개의 단축으로 인해서 짧아지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는 네네. 없다라고 저희들은 일단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지켜왔기 반영을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예. 다 이럴 때 모아가지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부등침하며 뭐 장애물 고도 제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같은 국토부에서 네. 별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기도 예, 하고 애초- 어쨌든 하기로 예. 했으니까 더 이상 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예.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예. 자 그러면 가덕신공항 개항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 전 아주 드라마틱하게 2029년 12월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렇죠. 정말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발표를 한 것 아닌가. 그리고 국토부의 관료들이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네. 국토부가 공법과 관련된 전문가들,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을 다 모아놓은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네네. 그 자문위원회가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원래 제안된 3가지 공법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에 의해서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건설, 토목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외 그런 공사의 뭐 플랜트라든지 발주를 엄청나게 받고 해외 공사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2029년 12월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계박람회 얘기가 나와서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님, 뭐 최태원 회장님, 뭐 이런 분들 핵심 인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지금 유치전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데 돌아오시면 우리 네. 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구체적으로 거기에서는 이제 할 수 있다 우리가 느끼고 왔다 이렇게 말씀만 들으니까 그리고 딱 끝나요. 그러니까 1분 30초 뉴스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면에서 좀 점점 이제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그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엑스포의 유치전은 초반에서 이제 중반전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초반전의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열세에서 출발했습니다. 음.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한국보다는 1년 일찍 시작을 해서 선점을 한 국가들이 많았는데 우리 한국의 경우는 좀 늦게 출발을 했지만 정부가 유치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네. 위원회를 두게 되었고 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음. 기업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가 공동위원장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인데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정부 중심의 그리고 기업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행태로 진행을 하면서 총력 대응 체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비슷한 양상으로 초반 분위기를 거의 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곧 있으면은 엑스포 실사단들이 부산을 방문하게 되고 그렇죠. 6월 달에는 4번째에 해당되는 프리젠테이션 경쟁을 하게 되고 11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중반전에 들어가고 있거든. 그래서 초반에는 각각의 저 경쟁 국가들이 확보할 수 있는 지지 국가 수가 거의 확정이 되었고 네네. 중반전에는 이제 입장을 정하지 않는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네. 그 나라들은 중립적 입장을 표명한 나라들은 빨리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들은 대부분 11월 최종적인 투표 전에 한두 달 앞두고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 시기이고 그런 의미에서 부산시장도 개최 도시의 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외에 자주 나가야 되고 최태원 회장처럼 대기업들은 글로벌하게 네네. 이렇게 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교류 협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뛰고 있는데 가서 정부 당국을 만나 보면 예, 한국과 부산의 매력과 그리고 그 한국 걸 지지했을 때 네네. 본인 국가들에게 올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확신들을 하게 되는 걸 느끼기 때문에 박형준 시장님이나 또 혹은 최태원 회장이 네네. 자신감을 갈수록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분위기 좀 달라졌다.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거 하나만 여쭤보면 예. 아니 이거 투표할 때 네. 손 들고 하는 거 아니고 비밀 투표 아닙니까? 비밀 투표입니다. 그럼 내가 누구 지지하겠다 하면 반드시 그 길 지지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역대 사례를 보면 예. 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서신까지 보낸 국가가 특정 국가를 지지하겠다 해놓고 실제 투표에서는 다르게 예. 투표한 경우도 우리가 있었다고. 뭐 배달 사고 뭐 이런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게 재밌는 일인데 예. 배달 사고죠. 예. 보통은 그러니까 투표를 누가 행사하는가 하면 프랑스 파리에 BI 그러니까 국제 박람회 기구의 본부가 있고 네네. 각 국가별로 그 파리 박람회 기구에 BI 대사를 각 국가들이 파견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대사가 2명 내지 4명인데 그 대사들이 가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네. 본국의 지시를 받고 어느 나라에 투표하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비밀 투표입니다. 네. 누가 어디에 투표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좀 성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BI 본부에 요청을 한 게 기명으로 해달라.
비밀 투표하지 말고 그러니까 김영을 해라. 그러니까 야 우리가 찍기로 한 사람들 다 약속해라는데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래 요청했습니다만 그건 안 BI는 된다. 절대 안 된다. 네. 이때까지 BI 근데 이제 약속한 사람들은 뜨끔할 수도 있죠. 어떤 식으로든지 알아낸다. 약간 이런 경고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의 좀 위기의식 아닌가. 그래서 우리 한국이 오히려 좀 갑자기 맹추격을 하니까 그걸 좀 불안해하기 때문에 룰 변경을 요청한 거 그것도 아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3월에 제일 먼저 사우디아라비아 네. 리야드를 갔는데 네. 실사단이 그 사진을 보니까 네. 모하메드 빈 살만 국왕 앞에서 네. 정말 딱 맞습니다. 다소곳하게 잘 앉아가지고 보셨네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케르케테스 총장이 야 이렇게 눈부신 뭐 발전상 뭐 이러면서 영광이라고 했잖아 만나서. 아련을 하고 극찬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물론 뭐 가면 네. 다들 열심히 하니까 네. 좋은 말을 하는데 극찬 정도가 너무 근데 저기 커가지고 BI 아무래도 그 실사단의 경우는 사무국에 오랫동안 근무한 분들이고 예. 사무총장도 국제 행사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현지에 갔을 때 또 내뱉는 말과 실제 평가할 때 객관적인 이성의 발휘 이런 것들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예. 뭐 우리 한국에 왔을 때는 더 좋은 말들이 한국에 나오지 왔을 때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할지 그러니까. 좋은 말들이 것 나오지 같아요.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와서는 어떤 자세로 앉아 계신지 한번 봐야지. 예. 어쨌든 이제 4월 1일부터 7일까지 온다 예, 아닙니까? 예. 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 부산시 어떤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 실사단이 오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작년 9월에 개최를 요청하는 도시들이 유치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보통 300 내지 400페이지의 두꺼운 양을 제출했고 우리 부산시는 14개 항목의 분야에 대해서 61개 항목을 제출했는데 예. 이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엑스포 실사단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이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정부의 재원 조달 계획 이런 것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 차관이 또 발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4번의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걸 지금 분담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산시장도 직접 하기도 하고 네네. 또 전문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준비를 해서 부산의 엑스포 유치가 가능하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우리가 다루었던 가덕도 신공항이 네. 2030년에 유치가 되면 그 전에 해외에서 올 수 있도록 개항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보여주게 되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됐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축으로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 특히 그 도시의 시민들이 얼마만큼 엑스포를 열망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오사카를 갔다 왔거든요. 네네. 우리가 2030년 유치하려고 하는데 2025년에 오사카가 박람회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때 유치전을 했던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모든 평가들이 중요하지만 시민 열기가 제일 중요했다라고 자기들은 본다라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단 한 명의 시민도 엑스포 유치에 반대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네네. 그런 얘기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부산에 우리 자치구, 군 그리고 또 시민단체라든지 또 부산시 산하기관이 아이디어를 내서 네. 시민의 열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공인들 또 문화예술인들 또 시민사회 또 혹은 미래 세대인 대학생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직접 그 오찬이라든지 만찬에 같이 참여하는 행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아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좀 달랐던 점 아닌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족 중심의 위로부터의 톱다운 방식의 설득전을 펼쳤고 그렇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시민과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아래로부터의 열기 버텀업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시민들의 있습니다. 열기를 좀 전하는 의미로 네. 장할치 아즈메도 부산역으로 가서 네. 특설 무대를 마련해서 기대됩니다. 4월 3일부터 예. 7일까지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예. 우리가 방송을 진행합니다. 확정됐습니까? 예, 확정입니다. 확정. 그거 우리 BI 이 실사단의 프리젠테이션 할 때 그 내용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국 언론이 이렇게까지 그렇죠. 열기를 정말 저희가 보여주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 무조건 네, 이제 전국 최장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다고. 최장수가 영어로 뭐죠? 자,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일본 정부가 뭐 한 6월쯤으로 지금 예상하는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뭐 정화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냥 오염수 예. 이게 바다로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뭐 방사성 물질 기준치를 40분의 1로 희석한다고 하는데 진짜 고민들이 많아요. 걱정들이 예. 많습니다. 부산 시민들 특히나 다 바다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부산시의 대응도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네, 저희들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뭐 과연 어느 정도 너무 과도한 걱정과 불안감이 휩싸여도 우리 수산업계에 종사하는 어민들이나 또 그로부터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하는 분들한테 큰 손실이 초래될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정확한 객관적인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그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그 방사선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TF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4개 분야의 부서장, 13개 분야의 과장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TF 팀을 이미 꾸려서 방류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인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염수를 방류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한국의 해수나 혹은 또 우리가 먹는 수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 방사능에 대한 감시와 또 분석하는 게 한 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은 이게 연동이 되겠죠. 당연히 이제 생선이라는 데 영향이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산업계의 피해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영업자나 또 혹은 수산업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대형 TF팀을 본격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과도한 불안을 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 정부가 이미 좀 그 걱정을 해서 올해 그 2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저기 뭐죠? 그 해양과학기술원 네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또 한국원자력연구원 그러니까 해양 분야의 전문기관 그리고 원자력 분야의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만일에 방류를 했을 때 예, 예. 오염수 방류에 관련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 물질 방사성 물질이 그러니까 그 해류가 오염수가 이제 해류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데는 한반도로 2년 돌아오는 걸리고. 데는 적어도 4-5년 4-5년, 지나고서 예, 예. 방류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서 전역에 확산되는 거는 10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근데 그거는 일본 측 데이터를 100% 아니요. 그러니까 자 이게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예. 뭔가 하면은 도달 시기와 관련된 이거는 해양과 관련된 분야에 있기 때문에 해류에 대한 분석이고 그다음에는 농도에 대한 그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류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4-5년 내지 10년이 걸린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네네. 농도와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한 것인데 어쨌든 정부의 그 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은 바다에 있는 기존의 어떤 삼중수소 농도의 약 10만 분의 1 정도로 된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미미하다라는 발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발표 결과를 놓고서 이제 의견이 갈라지는 게 데이터의 원초적 기초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했을 그러니까요. 때는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다 이 얘기고 그래서 기다려 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지금 국제원자력 기구인 IAEA가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했던 방식하고 똑같은 식으로 지금 조사하고 검증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상반기에는 IAEA가 그 결과를 내놓는다 했거든요. 그러면 네네.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뭐 관 다 깔아놓고 이제 네. 방류 준비만 하고 있는데 IAEA에서 멈춰라라고 네. 하면 오히려 국제사회가 일본이 지금 부담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니까 전 세계 바다를 위해서 방류하지 말고 같이 뭐 약간 분담을 하자 이렇게 좀 적극적인 대응책이 나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전혀 그런 게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연구만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동의를 한 거죠, 암묵적 동의를. 국제 사회가 목소리를 내는 국가는 거의 우리 한국 그렇죠, 같습니다. 우리 예. 한국 정부는 그래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TF를 구성을 해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 오염수 해양 그 방출 추진에 대해서 반대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놓은 상태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보다도 더 위치상으로 그렇죠. 보면 먼저 영향을 도달을 할 때가 이렇게 일본 뭐 쪽에서 필리핀, 나가면은 뭐 저 위쪽으로 그렇죠. 알래스카 쪽으로 알래스카, 조류가 미국 흘려서 쪽이죠. 네. 그리고 미국을 거쳐서 내려와서 태평양을 거쳐가지고 다시 일본과 한반도 쪽으로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리상으로 보면 멀지만 해류의 흐름상으로는 미국이 더 우리보다 훨씬 빨리 도달하게 되는데 미국이 우려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일본이 지금 방류수를 낼 때 오염수를 방류할 때 사전에 그
정화를 하고 낸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정화를 할 때 다핵종 제거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ALPS라고 알프스라고 불리는데 이 시설을 거쳐서 바다로 오염수를 내겠다라는 건데 기존에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데 오염수 안에 있는 핵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그 설비가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네네.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그거는 세슘이라든지 두세 가지의 방사성 물질만 오염수에서 제거하는 게 가능했는데 일본이 개발한 다핵종 제거 시설의 경우는 그 시설의 경우는 지금 62가지, 63가지 정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가능하다. 그래서 네네. IAEA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고 그리고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한국 이렇게 또 다 대부분의 국제사회가 인정해준 그 시설을 거쳐서 나간다. 네네. 뭐 이런 얘기도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성건 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의 미래